네, 유망 스타트업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인데요. 오늘 웨딧의 한신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웨딧에서 약간의 느낌이 오거든요. 웨딩 관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웨딧은 유휴 공간에서 웨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웨딧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업체도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몰 웨딩. 네, 요 맞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스몰 웨딩이 본격화된 지가 막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긴 하는데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오히려 더 까다롭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창업하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2014년에 네. 제가 결혼을 직접 스몰 웨딩으로 하면서 불편한 본인이 점들이 하시면서.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되면, 왜냐면 저는 제 결혼식이 너무 좋았는데 네.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준비하려 보니까 업체나 뭐나 이런 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발품 많이 파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웨딧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장소랑 업체를 좀 찾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2015년에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내가 해보니 어렵더라. 스몰 웨딩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 판로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 하에 과감하게 웨딧을 창업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스몰 웨딩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트렌드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 스몰 웨딩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네. 일종의 그냥 유행 트렌드 같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게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큰 게 하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가장 웨딩을 많이 하던 곳이 대형 웨딩홀인데 대형 웨딩홀은 하객 수가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으로 되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줄었지만 지금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 걸 보시면 그 이전부터 사실은 웨딩홀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점점 버틸 수 없고 스몰 웨딩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좀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게 데이터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이게 데이터로 딱 명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게 통계청이나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스몰 웨딩 장소들의 문의량이 이전보다는 한 1.5배나 2배 정도 늘고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요즘에 또 트렌드가 있나요? 스몰 웨딩이 제가 막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원빈 씨인가요? 그쵸? 네. 이나영 씨하고 결혼할 때 그때 이런 결혼식도 있구나 되게 신선함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트렌드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스몰 웨딩도? 예전에는 좀 약간 연예인들만 하는 그런 좀 독특한 결혼식이라는 게 일종의 유행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요즘 소규모로 더 많이 바뀌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장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반인들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중소형 호텔 또는 스튜디오 이런 공간에서 대관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50에서 100명 사이 정도로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지금까지 하객 입장으로만 결혼식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실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시고 계시고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가 좀 많잖아요. 웨딧이 어떤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약간 코로나 이후에 약간 대전환의 시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기존의 예식장을 예약하시려는 분들도 스몰 웨딩 장소를 많이 찾고 계세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몰 웨딩 장소들이 막상 그 장소들에서 우리도 웨딩 고객 유치해 봐야지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비용 투자가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장소들을 위탁 운영받아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B2C 모델로 약간 고객 간의 플랫폼을 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이 장소 운영 자체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좀 잠재력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마케팅과 그다음에 운영까지 해드리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도 스몰 웨딩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굉장히 편하게 또 웨딧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점도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객 그 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웨딧이 가장 중점을 두고 제시하고 계신 해결책은 어떤 쪽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면 사실 B2C 입장에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고객들의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B2B로 요즘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장소들 안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빈 이나영 씨처럼 하려면 진짜 정성까지 가야 되고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시스템을 이런 장소 안에 최대한 집어넣어서 기존에 내가 꼭 스몰 웨딩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게 웨딩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베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획일화된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결혼식이 나는 싫다. 뭐 스몰 웨딩도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팁을 많이 주시네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좀 많이 편의성을 제공을 업체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또 수요자 입장에서 다 생각을 고려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꽤 되셨잖아요. 지금 스타트업 치고는 3년이 굉장히 고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력이 꽤 되셨습니다. 지난 성과를 조금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많이 고생하면서 버텨오면서 생존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웨디시라는 웹사이트 자체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웨딩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뭐 웨딩 아카데미라든지 해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쌓아왔던 경험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들에 접목시키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한 10개 정도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웨딩 아카데미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떤 거를 교육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문화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식장에서 그냥 공장형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좀 더 긴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식을 만들어 가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웨딩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런 웨딩 디렉터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웨딩 플래너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웨딩 네. 플래너들 같은 경우에는 네. 흔히 이야기하는 스드메에 약간 소개시켜주는 예. 그런 단계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웨딩홀에서 다 해주지만 이런 장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진행까지 웨딩 디렉터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식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웨딩 디렉터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딩 디렉터네요. 웨딩 플래너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요게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그 인력까지 양성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또 갈 길이 궁금합니다. 웨딩시 꿈꾸는 앞으로의 나아갈 길과 좀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실지 사실 들어볼까요? 저희가 되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원래는 B2C 모델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베뉴 중심의 B2B 모델로 갔는데 네. 저희 현재 사업적 목표는 지금 내년에는 한 500건 정도의 웨딩을 저희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고 500건이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한 10,000건 정도를 저희 수도권 내에 있는 웨딩에 10,000건인데 이게 전체 수도권 예식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일단 빨리 키워서 좀 더 많은 장소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 장소에서 네. 더 많은 예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1차적인 가장 사업적 목표고 네. 그와 뿐만 아니라 이런 장소가 늘어나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거를 서포트해줘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아카데미들을 네. 좀 더 확대해가면서 많이 좀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좀 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인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웨딩 문화를 내가 한번 조금 나서서 바꿔보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성과 이뤄내시기를 저희도 기대해보고 저도 웨딩 관심 많이 가져볼게요.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웨딩 문화를 새롭게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마 스몰 웨딩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좀 까다롭다, 발품 팔아서 많이 힘들다라는 아우성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웨딩시 만들어 놓은 토대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스몰 웨딩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실 것 같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웨딩의 한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